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얼음의 세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태양으로부터 40배나 멀리 떨어진 작고 차가운 천체인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천체 중 하나로 오랫동안 완전히 탐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먼 신비로운 세계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간주되었으며 국제천문연합이 행성 개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박탈하고 작은 외소행성 범주로 이동하면서 그 지위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이 더 이상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간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왕성은 더 이상 주요 행성으로 간주되진 않지만 국제천문학계에서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존재를 통해 탐사를 통해 명왕성과 유사한 크기와 질량을 가진 해왕성 횡단 천체가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명왕성은 로마 신화의 지하 세계의 신 이름을 딴 외소 행성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외소 행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이퍼 벨트에 위치한 이 범주에서는 유일하게 복잡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표면에는 수많은 산맥, 깊은 함몰, 지각의 거대한 단층과 흥미로운 지질 활동을 보여주는 얼음 화산이 존재합니다. 또한 명왕성은 밤하늘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은 명왕성과 크기가 비슷하여 두 천체를 이중체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험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태양계의 외곽을 탐험하여 외소행성 명왕성의 비밀과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명왕성의 매혹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는 명왕성은 해왕성 궤도를 넘어서 카이퍼 벨트라고 불리는 우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직경이 100km를 초과하는 수천 개의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천체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성의 거대한 저장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왕성은 현재까지 알려진 카이퍼 벨트 천체 중에서 가장 큰 천체입니다. 명왕성은 약 3km 미만의 크기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태양계의 어떤 행성보다 작으며 우리 달보다도 작습니다. 명왕성의 지름은 2376km로 지구를 포함한 다른 행성들과 비교하면 훨씬 작은 편입니다. 실제로 명왕성은 지구보다 5배 이상 작습니다. 20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의 너머에 지구보다 질량이 큰 천체가 존재할 거라 예측했지만 명왕성의 크기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30년부터 1978년 사이에 명왕성의 질량 추정치는 점차 지구 질량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이 발견되면서 명왕성의 질량이 정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명왕성은 우리 달보다 5배 이상 가벼우며 지구 질량의 500분의 1로 나타납니다. 외소행성 명왕성의 부피는 약 70억 입방킬로미터로 이는 지구의 부피의 약 152배 작습니다. 즉 최대 152개의 명왕성이 지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행성의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평균 밀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 밀도는 행성의 구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수성과 지구는 세제곱센티미터당 5g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행성들이 금속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목성과 토성은 기체 행성으로서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g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평균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1.88g입니다. 이는 목성과 같은 기체 행성과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의 중간값입니다. 명왕성의 구성에는 다양한 얼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명왕성은 현무암이 약 70%를 차지하고 물이 약 30%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주요 행성들과는 다른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행성들은 거의 같은 평면인 황도면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명왕성의 공전 궤도는 태양을 향해 약 1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한 명왕성의 궤도는 타원에 가까운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궤도가 매우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최대 49천문 단위까지 멀어진 다음 30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다시 접근합니다. 천문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소 행성인 명왕성은 때때로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명왕성의 248년 공전 주기 중 약 20년 동안에 해당합니다. 1979년과 1999년 사이에 명왕성은 해왕성보다 태양의 마지막으로 가까웠습니다. 당시 명왕성은 공식적으로 태양에서 8번째 행성이며 해왕성은 9번째 행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명왕성의 자전 주기는 지구와 다릅니다. 명왕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153시간으로 지구의 6일에 해당합니다. 행성은 궤도에서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명왕성의 평균 궤도 속도는 초당 4.74km로 지구의 궤도 속도의 약 6배가 느립니다. 명왕성의 최대 속도는 근일점 부근에서 초속 6km이며 최저 속도는 정점 부근에서 초속 3.7km입니다. 명왕성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자유낙하 가속도는 초당 0.6m에 불과하지만 지구에서는 약 초당 9.8m입니다. 우주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을 비행하는 동안 행성 근처의 자기장을 감지하려는 시도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왕성의 작은 크기와 자체 쭉 중심으로의 느린 회전이 이러한 자기장의 존재를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명왕성의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천문학자들은 해왕성 궤도 너머에 알려지지 않은 행성의 존재를 의심하였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를 연구한 결과 두 행성의 정렬이 예상된 위치에서 약간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행성에 의한 중력이 해왕성의 궤도를 변화시키는 가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가설은 천왕성 궤도의 동일한 편차가 수학적으로 예측되어 해왕성이 실제로 발견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추측이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행성인 해왕성은 천왕성의 움직임에 대한 대부분의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일부 불일치는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해왕성 자체의 움직임에서 발견된 이 편차는 천왕성, 목성, 그리고 다른 태양계 행성의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알려지지 않은 행성의 존재가 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미국의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퍼시벌 로웰입니다. 그는 1905년부터 1915년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행성을 발견할 수 있는 하늘의 영역을 연구하였습니다. 하지만 1906년에 로웰 천문대 직원들이 수행한 첫 탐색에서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명왕성은 최종적으로 1930년에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로엘이 설립한 천문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톰보는 거의 1년에 걸쳐 매일 밤 하늘의 일부 영역을 사진 촬영하면서 명왕성을 찾았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특정 영역을 사진으로 찍고 2일 후에 같은 영역을 다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세 번째로 같은 영역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 세 장의 사진을 비교기라는 특수한 도구에 넣어 분석하였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면 사진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으며 한 장의 사진에서 다른 장의 사진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에 행성이 있다면 그 별은 이틀 동안 별의 배경 위에서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동하는 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톰보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매일 수천 개의 희미한 별 중에서 움직이는 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하였지만 대부분은 소행성이었고 일부는 사진의 결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찾아나갔습니다. 이러한 지루한 작업은 1929년의 여름과 가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의 여러 별자리 중에서 톰보는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 양자리 등의 별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황소자리 별자리의 변화를 시작하였고 그 다음은 쌍둥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1930년 2월 18일 톰보는 해왕성의 궤도 너머에 있어야 할 별들 중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틀 후에 그는 동일한 영역에서 같은 물체를 다시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천문대에서는 행성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거의 한 달이 걸렸고 최종적으로 1930년 3월 12일에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에게 새로운 행성의 발견을 알렸습니다. 새로 발견된 행성은 로마 신화의 지하 세계의 신 플루토의 이름을 따서 명왕성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11살인 베네치아 버니라는 영국 소녀가 제안한 것으로 행성이 태양에서 매우 먼 곳에 위치해 있어서 어둠 속에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왕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명왕성의 구조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왕성은 그 멀고 작은 크기로 인해 지구에서의 연구가 매우 어려운 천체입니다. 심지어 고해상도의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하더라도 명왕성의 표면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명왕성의 표면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이 탐사선은 인류가 명왕성과 그의 위성들을 깊이 있게 연구한 최초이자 유일한 탐사선으로 명왕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의 유골 일부를 싣고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나사는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해 뉴 호라이즌스를 발사하였습니다. 이를 당시의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여기던 명왕성을 탐사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9년 반 동안 약 50억 킬로미터를 이동한 후 2015년 7월 명왕성에 도착하였고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명왕성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 표면에서 약 12,500km 떨어진 곳을 시간당 5만 km의 속도로 비행하며 이 외소 행성의 표면과 대기에 대한 상세한 사진과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신호 전송에 4시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지구에서 직접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구와 관측은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단 9일 동안 총 400회 이상의 관측을 수행하며 약 50GB의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모든 정보를 지구로 전송하는 작업은 2016년 10월 25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명왕성 비행을 마친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계속 탐사하였고 지금까지 찍힌 가장 먼 이미지인 카이퍼 벨트의 해왕성 천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2022년 이후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으로부터 50천문 단위 이상을 이동하였고 천체 물리학 관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최소한 2035년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으로부터 90천문 단위 이상의 거리에서 과학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26차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그 결정에 따라 명왕성은 2006년 8월 24일에 태양계의 행성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명왕성은 외소 행성으로 강등되었으며 국제물리학 천문학 포럼에서는 새로운 분류 체계로서 태양계 천체들을 주요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그리고 해성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명왕성은 그 발견 이후 40년 동안 그 본질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이 새로운 행성의 궤도였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대체로 거의 동일한 평면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데 비해 명왕성의 궤도는 해성이나 소행성의 궤도와 유사하게 매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명왕성의 궤도는 타원형에 가까워서 완전한 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왕성은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왕성의 지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명왕성은 왜 행성으로 간주되었을까요? 혹시 큰 소행성인 세레나, 베스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천체일 수도 있을까요? 1978년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이 발견되었을 때 이는 천문학자 제임스 윌터 크리스티에게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카론의 존재로 인해 명왕성의 질량을 계산할 수도 있었고 그 질량은 매우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후로 명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며 아마도 그것은 단지 큰 소행성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에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태양계 최대의 소행성인 세레스가 왜 스스로 행성으로 간주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19세기에는 세레스가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 인정되었으며 심지어 오래된 천문학 교과서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양과 거의 같은 거리에서 다른 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십 개의 세레스가 유사한 천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20세기에는 천문학자들이 그 수가 수만 개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레스는 이 많은 천체들 중에서 가장 큰 천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문학자들은 세레스를 비롯한 이러한 천체들을 외소행성 또는 소행성으로 다시 분류했고 이러한 천체들이 모여 소행성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만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92년부터 해왕성 궤도 너머에서 작은 천체들이 많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 영역에는 작은 얼음 천체들의 집합인 단주기 해성들이 오랫동안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지역을 카이퍼 벨트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천체들 중 일부는 명왕성을 넘어서 위치하며 다른 일부는
명왕성의 궤도와 거의 일치하는 궤도를 가지고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는 세레스의 경우 유사합니다. 명왕성의 조성을 연구한 후에도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밀도, 색상, 스펙트럼 특성 등 모든 지표에서 주로 얼음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천체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행성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해성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명왕성과 유사한 크기의 천체들이 카이퍼 벨트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마케, 세르나, 하우메아는 명왕성보다 작았지만 에리스는 비슷한 크기 또는 약간 더 큰 크기를 가졌습니다. 10번째 행성인 에리스도 행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천문학자들의 의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이퍼 벨트에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유사한 천체들이 존재할 수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태양계 행성을 분류하는 기준을 변경할 때가 되었습니다. 2006년 프라하에서 개최된 국제천문연맹총회에서 천문학자들은 행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채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체를 행성으로 간주합니다. 첫 번째,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다른 천체의 위성이 아닌 경우. 둘째, 충분히 크면서 중력에 의해 정수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셋째, 궤도 주변에서 다른 천체를 지배할 수 있으며, 즉 중력으로 인해 자기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가 없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명왕성은 세레스와 마찬가지로 처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명왕성이 궤도 주변을 비우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명왕성 주변에는 다른 천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왕성을 태양계의 주요 행성에서 제외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명왕성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적절할까요? 소행성일까요? 하지만 소행성은 주로 큰 돌과 금속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명왕성은 크고 구형이며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성일까요? 하지만 해성은 작고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명왕성은 그보다 훨씬 크고 거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외소행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외소행성은 소행성의 질량보다 훨씬 크고 구형이지만 지구, 목성 또는 해왕성과 같은 본격적인 행성의 특성을 갖추지는 않습니다. 명왕성뿐만 아니라 세레스, 마케마케, 에리스, 그리고 하우메아도 이러한 분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태양계에는 8개의 큰 행성과 5개의 외소행성이 있습니다. 명왕성의 기원과 특성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여겨졌습니다. 1936년 영국의 천문학자 레이모드 리틀턴은 명왕성이 해왕성에서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에 의해 해왕성 궤도에서 밀려난 탈출한 위성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명왕성은 해왕성과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설은 강력하게 비판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의 궤도 너머에서 명왕성과 유사한 크기와 조성의 작은 얼음 물체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계 외곽의 이 지역은 제라드 카이퍼라는 천문학자가 제안한 것으로 해왕성을 횡단하는 천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카이퍼 벨트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현재로서 2015년 7월 기준으로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에서 가장 큰 천체로 여겨집니다. 명왕성은 다른 카이퍼 벨트 천체인 해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풍이 얼음과 먼지 입자를 명왕성 표면으로 날려보냅니다. 만약 명왕성이 지구에 가까웠다면 해성의 꼬리가 생길 것입니다. 명왕성은 현재까지 발견된 소행성대에서
가장 큰 천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명왕성과 크기가 약간 더 큰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은 재질, 대기, 조성 등 많은 특성을 명왕성과 공유합니다. 트리톤은 처음에 해왕성에 포획된 소행성 대천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명왕성과 크기가 비슷한 에리스는 카이퍼 벨트의 천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명왕성이 에리스보다 크다는 사실은 2015년 7월에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에리스는 흩어진 원반으로 알려진 영역의 천체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의 다수의 카이퍼 벨트 천체는 해왕성과 3대 2의 궤도 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왕성이 태양 주위를 2바퀴 도는 동안 명왕성은 3바퀴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천체들을 플루티노라고 합니다. 명왕성의 색깔은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1930년대에 명왕성이 발견된 직후 천문학자들은 그 색이 황색을 띠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보면 매우 희미한 별과 같이 보이지만 컬러 필터를 사용하여 밝기를 측정하면 특정한 색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명왕성이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과 매우 유사함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명왕성과 트리톤은 크기와 질량이 비슷하여 표면에 얼어붙은 질소가 존재합니다. 1989년 나사의 보이저 2호 탐사선이 해왕성을 통과하며 트리톤을 근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트리톤은 벽돌색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색상은 메탄 얼음에 대한 태양 복사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에서도 유사한 색상을 기대했지만 허블 우주망원경조차도 외소 행성을 세밀하게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의 근처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세한 이미지를 통해 외소 행성의 전체 색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흰색, 갈색, 노란색의 조합으로 명왕성의 전체 색상이 결정되었습니다. 탐사선의 다중 스펙트럼 컬러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정하여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명왕성을 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왕성은 다양하고 풍부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설공주 얼음평원과 짙은 갈색의 산악 지역이 있으며 표면의 일부는 베이지색으로 묘사되고 북극 근처 지역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2015년)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을 지나가며 명왕성 표면에 상대적으로 완전한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명왕성의 표면은 매우 흥미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봉우리의 고도가 6km에 이르는 산맥, 텐지산맥, 분화구, 얼음평원 등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메탄과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탄 얼음은 행성 표면에 붉은 색조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메탄 얼음이나 질소 얼음은 높이 1km의 산을 형성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진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산들이 일반적인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표면 구조에는 예비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국제천문연맹은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에서 발견한 14개의 명왕성 지형 구조에 공식 이름을 부여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외소 행성의 고랑, 산 계곡, 분화구, 호수 등을 나타냅니다. 명왕성에서 발견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질 구조 중 하나는 스푸트니크 평원입니다. 이는 아마도 심하게 파괴된 충돌 분화구로 1000km 이상의 우울한 지역입니다. 스푸트니크 평원은 얼어붙은 가스로 가득 차 있으며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랑으로
교차되는 수많은 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을 기반으로 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왕성 지형의 상당 부분은 빙하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화산 활동과 유사하지만 용암 대신 암모니아와 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화합물의 액체 혼합물이 표면으로 흘러 얼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푸트니크 평원의 남서쪽에 위치한 얼음산은 7km에 걸쳐 솟아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충돌 분화구가 없는 지역으로 가파른 경사를 가진 거대한 언덕들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지형은 태양계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명왕성의 내부 구조와 진화로 인해 내부열을 더 잘 유지하거나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스푸트니크 평원 주변 지역은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얼음 화산은 외부 구조는 일반 화산과 유사하지만 명왕성 표면의 얼음 화산은 특유의 특성과 비중, 지구화학, 그리고 온도를 감안할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빙하산 분출물로 이루어진 독특한 지형으로 태양계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한 충돌 분화구가 한 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빙하산 분화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행성적으로 보면 매우 젊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분화구 수는 예상보다 적습니다. 적어도 최근까지 활성 얼음 화산의 존재는 명왕성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늦게 지질학적 활동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왕성과 같은 작은 행성의 경우 매우 드물고 과학자들은 아직 명왕성의 깊은 곳에서 활성 얼음 화산이 발생할 만큼의 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천체인 세레스, 토성의 위성 타이탄, 목성의 위성 유로파, 명왕성의 위성 카론에서도 빙하산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빙하산 현상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탐사가 어렵고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각 천체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왕성의 질량의 30에서 50%는 얼음 형태로 추정됩니다. 멘틀은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소 행성의 지각과 표면은 질소, 일산화탄소, 메탄의 이른바 이교 얼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에서 70%의 질량은 외소 행성의 핵에 집중되어 있으며 돌로 된 암석으로 표현됩니다. 핵의 직경은 약 1700km입니다. 명왕성의 얼음 표면 아래에는 외소행성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인해 가열된 액체 물의 해양이 전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얼음 껍질 아래에 액체 물의 해양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연구진이 개발한 모델은 이 가설을 지지하는 데 더불어 이를 보완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명왕성의 바다는 깊이가 100km 이상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물리학 연구편지 저널에 게재된 결과에 따르면 난쟁이 행성 명왕성의 표면에서 관측된 거대한 하트 모양의 분화구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 분화구는 스푸트니크 평원 지역에 위치하며 명왕성과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을 연결하는 축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흥미로운 위치는 스푸트니크 평원이 행성 지각에서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부분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북극 근처에서 명왕성과 충돌한 거대한 소행성이 이 분화구를 형성했다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행성의 핵이 너무 무거워져
명왕성의 축이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돌 분화구는 사실상 표면에 구멍을 뚫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명왕성의 경우 이 구멍으로 인해 해당 부분의 질량이 증가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분화구가 형성된 후 지하에서 물이 흘러와 이 차이를 자연스럽게 보완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명왕성의 뜨거운 핵 주변에는 여전히 상당한 양의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은 명왕성 지각의 대부분을 이루는 얼음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스푸트니크 평원을 주변보다 더 무거워 보이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의 핵을 충분히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소행성과의 명왕성 충돌을 시뮬레이션하는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수심 100km 이상의 바다와 약 30%의 염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염분은 물의 밀도를 증가시켜 질량을 훨씬 더 증가시킵니다. 염도의 30%는 지구의 해수의 대략적인 염도 수준입니다. 지구상에서 해저의 가장 깊은 지점의 깊이는 약 10km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음 아래에서 이 바다의 깊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1988년에 외소행성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 현상은 명왕성이 궤도에서 이동함으로써 별을 가려지는 현상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별의 밝기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통해 대기층이 별의 빛을 일부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대기의 구성과 구조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명왕성의 대기의 주요 구성 성분은 분자 질소로 부피의 99%를 차지합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지구나 타이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량의 메탄과 일산화탄소가 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유기화합물인 시화나수소산, 에탄, 아세틸렌 등도 미량으로 존재합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매우 얇으며 행성 표면의 압력은 약 1파스칼로 지구보다 10만 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행성 표면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대기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의 대기가 명왕성 자체의 반경보다 7배 더 멀리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왕성의 대기 연구에 대한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명왕성의 대기가 차지하는 공간의 양은 지구 대기와 비교했을 때 매우 작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높이 척도로 약 10km의 두께를 갖지만 명왕성의 대기는 약 50km의 두께를 갖습니다. 이는 명왕성의 반지름에 비해 매우 작은 부분이며 명왕성 자체의 크기에 비해 대기의 비중이 큽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푸르스름한 안개로 둘러싸여 있으며 연문은 최대 300km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연문은 복잡한 유기 분자인 톨린에 의해 생성됩니다. 톨린은 유기 물질로 푸른색을 분산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왕성의 대기는 태양 뒤에서 비춰질 때 아름다운 푸른색 조각을 보여줍니다. 톨린은 명왕성 표면에 정착하여 주황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명왕성의 대기가 그렇게까지 얇음에도 불구하고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행성 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기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명왕성의 대기가 행성 자체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명왕성의 대기 연구에 대한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공기 분자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대기가 행성 표면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지구나 수성과 같은 천체들은 태양에 가까워 표면에 있는 가스 분자들이 가열되어 우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얇습니다. 이러한 명왕성의 대기 특성은 작은 천체인 명왕성이 대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이는 달이나 수성과 같이 크고 거대한 천체들보다도 명왕성이 특이한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왕성 대기의 신비한 특징과 트리톤의 대기와의 유사성은 흥미로운 관찰 결과입니다. 명왕성과 트리톤은 구성과 대기의 특성이 매우 유사하며 둘 다 강력한 안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트리톤의 대기는 표면의 간헐천과 빙화산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만 명왕성에는 간헐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젊은 표면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분화구의 부재는 명왕성의 지각 활동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왕성은 메탄의 온실 효과로 인해 온도 변동이 다소 이상하게 보입니다. 명왕성 표면은 매우 춥지만 산과 같이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지구와 달과는 다른 온도 패턴을 가진 명왕성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명왕성의 극지방은 지구와는 달리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명왕성의 특징들은 여전히 연구의 대상이며 명왕성의 대기에 정확한 기원과 동력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왜 명왕성이 그렇게 특이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즈메니아 대학교의 천문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서 명왕성의 대기가 완전히 얼어 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명왕성의 궤도와 태양과의 거리 변화에 따른 대기의 계절적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왕성이 궤도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는 지점인 명왕성 정점에 도달할 때 질소가 대기에서 얼어붙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왕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변하는 타원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변화가 큽니다. 이로 인해 외소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는 지속적으로 변동하며 이는 명왕성의 대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자들은 명왕성의 일부 계절이 다른 계절보다 더 추워져서 대기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얼어서 행성 표면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중력과 낮의 길이도 대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성을 변화시키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연구자들은 최근 30년 동안 명왕성의 대기압이 3배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모델링 결과 대기가 바깥쪽으로 응축되어 대부분의 대기가 사라질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명왕성의 전체 대기가 얼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경우 명왕성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얼어붙은 질소가 대기 중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외소행성은 더 밝게 보일 수 있으며 표면도 변화할 것입니다. 벽돌색, 붉은 색조는 질소 서리 아래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태양 접근까지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표면 얼음이 녹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행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약간 더 따뜻해집니다. 이 열은 표면의 얼음을 부분적으로 증발시키는 데 충분하여 대기를 형성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얼음은 증발을 멈추고 대기에 가스를 보충합니다. 결과적으로
명왕성의 대기의 대부분은 우주로 이탈하고 남은 것은 얼어붙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기 덮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명왕성에 여전히 대기가 존재한다면 행성 전체에 강력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과학자들은 명왕성에서 구름을 감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명왕성의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경계로 나누는 터미네이터 근처에서 7개의 밝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낮과 어둠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구름이 형성되는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측된 모든 물체는 낮은 높이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나타나는데 이는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구름이 아세틸렌, 에탄, 시와나수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명왕성의 대기가 현재보다 훨씬 밀도가 높았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 표면에 위치한 톰보 지역에 얼어붙은 호수를 촬영하였으며 그 옆에는 고대의 수로도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왕성은 예전에는 표면에 액체의 존재를 지원했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명왕성 대기는 화성의 대기보다 40배나 더 두꺼웠습니다. 명왕성에는 5개의 위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카론, 히드라, 스틱스, 닉스, 케르베로스입니다. 가장 가깝고 동시에 가장 큰 위성은 카론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위성은 히드라로 두 번째로 큰 위성이기도 합니다. 지구와 관련된 달과 마찬가지로 카론은 항상 얼굴 중 하나로 명왕성을 바라봅니다. 같은 곳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효과는 명왕성이 그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카론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930년 발견 이후 1978년까지 명왕성은 천문학자들에게 신비로운 행성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크기, 질량, 구성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외소 행성의 특징은 궤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미국 해군 천문대의 천문학자 제임스 윌터 크리스티가 명왕성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위성은 행성과 너무 가까워서 사진에서는 거의 하나의 물체처럼 보였습니다. 즉시 알려진 것은 이 위성이 상대적으로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크기는 외소 행성 크기의 약 절반 정도입니다. 이 위성은 스틱스 강을 건너 죽은 자의 영혼을 하데스의 영역으로 운반하는 신화적인 인물 카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카론의 발견은 명왕성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행성에 위성이 있다면 뉴턴의 법칙을 이용하여 두 물체의 질량을 즉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명왕성이 지구만큼 거대하다면 이는 매우 조밀하고 금속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왕성의 질량이 작다면 그 성격은 거대한 행성의 위성과 더 유사할 것입니다. 명왕성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달보다 질량이 약 5배나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달 카론은 행성보다 질량이 8.6배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카론은 명왕성과 약 19,600km의 거리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거의 19배나 짧은 거리입니다. 카론은 지구 6.4일 만에 명왕성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합니다. 명왕성에서의 하루 시간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즉, 카론은 항상 명왕성 표면의 같은 지점 위에 있습니다. 카론과 명왕성은 크기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궤도가 대부분의 행성과 위성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달과 지구는 모두 공통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그러나 이 중심은 지구 내부의 표면 아래에 있으므로 이러한 단순한 추론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왕성 카론 시스템의 질량 중심은 명왕성 외부에 있습니다. 두 천체는 쌍성계의 공전 궤도와 마찬가지로 두 천체 사이의 우주 지점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이것은 태양계에서 큰 천체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명왕성 카론 시스템은 종종 이중 행성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행성과 달이 비정상적으로 서로 가깝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카론은 위성으로서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할 뿐만 아니라 명왕성보다 크기가 약 2배 정도 작습니다. 실제로 카론의 지름은 약 1200km인 반면 외소 행성의 지름은 2376km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두 천체가 비슷한 크기의 천체 두 개의 충돌을 통해 동시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다수의 행성이나 위성과 달리 명왕성과 명왕성계는 궤도면에서 기울어진 형태를 띠우고 있습니다. 또한 명왕성은 다른 대부분의 행성들과는 반대로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이 시스템이 빠르게 형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원시 명왕성과 원시 샤론이 각각 완전히 다른 형태와 구조를 갖고 있음으로써 해석될 수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이미지에 따르면 샤론의 표면에는 크레이터, 균열,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는 명왕성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명백히 샤론의 표면은 외소 행성의 표면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샤론의 색상은 회색에 가깝고 명왕성의 색상은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것입니다. 샤론의 표면은 물로 이루어진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샤론의 평균 온도인 영하 220도에서는 얼음이 금속처럼 굳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뉴 호라이즌스는 샤론의 북극에서 놀라운 지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큰 젓갈색 반점입니다. 이 붉은 색조는 명왕성 표면의 색과 비슷합니다. 이 반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에 얼어붙은 대기가 달 표면에 내려앉아 얼어붙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명왕성은 대기를 충분히 유지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계속해서 명왕성을 떠나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명왕성 표면의 얼음으로부터 대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대기는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가까운 궤도에서 명왕성은 질소와 메탄의 일부를 포착하여 표면에 얼어붙습니다. 태양과 우주의 자외선 노출로 인해 이 부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복잡한 유기화합물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톨린이며 그 붉은색을 설명합니다. 추가적인 명왕성 연구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4개의 추가 위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닉스와 히드라라는 2개의 위성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성들은 명왕성으로부터 카론보다 2배, 3배 떨어져 있습니다. 닉스의 길이는 42km, 폭은 36km이며 히드라는 길이 55km, 폭 40km입니다. 네 번째 달인 케르베로스는 2011년에 허블의 이미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가로 12, 세로 6km 크기의 매우 작은 달입니다. 다섯 번째 달인 스틱스는 2012년 7월에 발견되었으며 그 최대 길이는 약 16km입니다. 이 위성들은 카론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으며 명왕성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카론을 제외한 모든 위성들은 구형이 아니며 더 많은 빛을 반사합니다. 히드라, 스틱스, 닉스, 케르베로스의 밝기는 표면의 얼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명왕성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고리의 존재를 예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94년 과학자들이 만약 명왕성에 고리가 있다면 행성 중심에서 1200에서 1900km 떨어진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카론에 고리가 있다면 카론 중심에서 600에서 4200km 떨어진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리의 존재에 대한 가설은 2006년 미국 과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리 물질의 출처가 명왕성의 위성인 히드라와 닉스,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케르베로스와 스틱스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2011년 8월 브라질의 천문학자 그룹은 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명왕성의 위성은 지속적으로 미세한 운석으로 폭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명왕성의 주변 지름이 16,000km이고 입자의 지름이 1에서 10 미크론인 매우 희미한 먼지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양풍으로 인해 입자의 절반은 1년 이내에 다시 달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뉴 호라이즌스 미션에서 제공된 데이터에 따르면 탐사선이 명왕성에 접근했을 때 고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명왕성 근처에서 고리가 마침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리의 부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외소행성 명왕성이 그 궤도에 존재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궤도에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명왕성에 유리한 요인이 발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외소행성으로 분류되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인 명왕성은 황도에 대해 17도로 기울어진 길쭉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공전 주기는 248년이며 이 중 약 20년 동안은 해왕성의 궤도 안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궤도 교차는 행성들이 충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명왕성 궤도의 방위각과 위도 라이벌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이러한 상황에 기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궤도 파트너인 해왕성과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행성의 자전 속도와 관련된 진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주어진 궤도의 모양을 설명하므로 방위각이라고 합니다. 위도 공지는 명왕성이 해왕성이나 다른 거대 행성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할 때 항상 태양계 평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로써 명왕성은 해왕성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을 때 황도 평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덕분에 명왕성은 해왕성과의 충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행성 과학자들은 왜 명왕성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왕성이 3대2 궤도 공명 상태에 있는 것이 명왕성의 방위각 공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왕성이 태양 주위를 3번 공전할 때마다 명왕성은 정확히 2번 공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델에 따르면 천왕성은 명왕성의 위도 진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천왕성의 중력을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했고, 천왕성이 명왕성의 궤도에 더 많은 불안정성을 도입하여 방위각과 위도 라이브러리의 효과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명왕성의 궤도가 두 이웃 행성의 영향만을 받는다면 몇 천만 년 또는 수억 년 후에 불안정해져
해왕성과 충돌하거나 태양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50억 년 동안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실행했습니다. 이 모델링에서 그들은 토성의 영향을 포함하여 목성과 함께 토성의 중력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명왕성은 해왕성과 천왕성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토성과 목성의 중력 영향은 매우 강력합니다. 목성만으로도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명왕성의 궤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들은 또한 명왕성의 안정한 궤도 영역이 매우 좁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약간 벗어나게 되면 거대 행성의 중력에 의해 태양계 밖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해왕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해왕성 통과 천체의 궤도 역학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해왕성 통과 천체들은 주로 경사가 크고 길쭉한 궤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결론은 목성이 주로 명왕성의 궤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천왕성은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명왕성의 궤도는 강한 혼돈 영역과 매우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견된 상호작용은 태양계 및 기타 체계에서 행성의 운동과 관련된 거대 행성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궤도의 변화와 관측된 맥의 변수를 통해 태양계에서 이전에 존재한 행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결과는 태양계 천체 운동의 진화에 대한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거대 행성의 운동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태양계의 발달 역학에 대한 수치적인 제약을 더욱 이해하고 명왕성과 다른 천체가 궤도에 어떻게 위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항성 진화 이론은 우리 태양의 밝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 10억 년 동안 태양은 약 11% 더 밝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태양계의 환경적으로 거주 가능한 영역은 현재 지구 궤도의 한계를 넘어 화성, 목성, 토성 등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50억 년 후에는 태양의 핵이 너무 뜨거워져 태양 외피에서 수소를 연소시키는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태양의 외부 복사 확장을 초래하여 태양이 붉은 거성이 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과 명왕성에는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명왕성은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될 때까지 이러한 조건을 수천만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그 시기에는 외계 생명체들이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의 많은 천체들의 식민지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이는 얼음이 녹아 대기 조성과 온도 조건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명왕성은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인류가 이 새로운 삶의 오아시스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는 일입니다.